드디어 카이리 어빙이 NBA로 돌아옵니다. 그의 정식 직함은 Part-Time Player. 정말로 파트타임 플레이어라는 이름을 제가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카이리 어빙이니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트타임 플레이어라는 어찌 보면 생소한 타이틀로 돌아오게 된 카이리 어빙이 이번 시즌 어떤 일들을 겪었고 카이리 어빙 주변으로 브루클린이 어떤 결정을 내렸으며 앞으로 카이리 어빙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 카이리 어빙은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선수였는데요. NBA 사무국은 백신 접종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아서 카이리 어빙의 백신 접종 거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만 캐나다에 위치한 토론토와 뉴욕시는 주 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장에서 뛸 수 없다라는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빙이 뛰고 있는 브루클린 네츠의 홈구장은 바클리스 센터고 그 바클리스 센터는 바로 뉴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뉴욕시는 주 규정에 따라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장에서 뛸 수 없다는 것을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어빙은 브루클린으로 복귀를 하더라도 홈 경기는 뛸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뉴욕 닉스와 토론토 원정도 못 뛰게 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경기를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브루클린 구단은 시즌이 시작되기 전 어빙이 지속성을 이유로 선수단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빙을 선수단에 합류시키지 않고 남은 선수들로만 시즌을 치러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지속성의 문제라는 것은 선수들끼리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시즌을 치러감에 있어서 내시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전술을 짤 텐데, 어떤 경기는 어빙을 넣고 어떤 경기는 어빙을 빼고, 또 선수들끼리 훈련을 할 때도 어떤 원정에서는 어빙과 함께 가서 훈련을 하고 어떤 원정에서는 어빙을 또 빼고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배제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은 모든 의견을 존중하지만 자기 자신은 스스로의 신념에 의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많은 팬들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상황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는데요. 일단 브루클린 네츠는요, 팀의 모든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페리 밀스 단 한 명뿐입니다. 페리 밀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들이 최소 한 번 이상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아니면 코비드 헬스 앤 세이프티 프로토콜스에 이름을 올리면서 경기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13명이 경기에 뛸 수 없는 상태인 브루클린 네츠는요, 특히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 동안 10명의 선수들이 헬스 앤 세이프티 프로토콜스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제임스 하든, 벤브리, 폴 밀셉, 알드리지, 그리고 듀란트와 같은 팀의 주요 전력을 차지한 선수들의 이름이 대거 올라갔는데요. 카이리 어빙 역시도 복귀를 발표한 다음날 이 리스트에 듀란트와 함께 이름이 올라갔는데요. 카이리 어빙 같은 경우는 확진이라기보다는 절차상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비드 헬스 앤 세이프티 프로토콜스에는요, 브루클린 선수들의 이름이 10명이 올라가 있으면서 브루클린이 가장 많은 선수들의 이름을 올린 팀이 됐고요. 브루클린 다음으로 많은 선수들이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팀은 클리블랜드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총 7명의 선수들이 이 헬스 앤 세이프티 프로토콜스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21승 9패로 동부 1위를 달리고 있는 브루클린은요, 12월 18일 올랜도와의 홈 경기에서 단 8명의 선수들만을 데리고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브루클린은 리그에서 10승을 거두지 못한 3팀 중 한 팀인 올랜도를 상대로 홈 경기를 졌고요. NBA 사무국은 결국 브루클린 네츠의 다음 2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브루클린 네츠는 올랜도 다음에 덴버 그리고 워싱턴과의 홈 경기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모두 연기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12월 들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고, 브루클린 네츠에 의하면은 단장, 감독 그리고 코칭 스태프, 선수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으며 그 회의 결과 어빙이 복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브루클린 구단은 어빙의 복귀가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시즌 초에 내렸던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1월 5일 인디애나와의 경기와 1월 12일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 사이 어딘가에서 어빙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부터 복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부터
시즌 종료 시점까지 브루클린 네츠는 총 41경기를 남겨두고 있고요. 이 중에 어빙은 뉴욕에서 열리는 경기 2경기, 토론토에서 열리는 경기 1경기, 그리고 홈경기 해서 21경기를 뛸 수 없게 됩니다. 즉 어빙은 남은 41경기 중에 20경기만 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순 계산은 현재 사무국 차원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내리지 않고 있고, 각 팀과 각 팀이 속해 있는 지역 자치단체의 자발적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NBA 방침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각 지역들이 현재의 방침을 고수할 경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다른 리그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바쁜 리그는 NHL인데요. NHL은 일단 미국과 캐나다 간을 오가면서 경기를 하는 크로스보더 게임들을 모두 연기 혹은 취소를 했고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에게 NHL 선수들이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중국에 가게 되면 이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침이 있는지를 문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국가대표로 차출돼서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감염이 돼서 돌아온다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NHL과 선수협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NFL은 남은 시즌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발표될 거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선수단이 있는 구역의 선수단 외 방문자 금지,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것 금지. 이 말은 경기장에서는 혼자 밥을 먹거나 아니면 경기장에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식사를 하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LA시와 캘리포니아 주도요, 이번 2022 슈퍼볼이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기 때문에 현재 현 시점부터 슈퍼볼이 열리는 시점까지 소파이 스타디움 근처, 그리고 LA 지역 근처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들도 예정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정부와 주정부 모두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토론토가 있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도요, 주정부 차원에서 이번 주부터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나온 규제는요, 50%의 관중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 규제가 나올 거라는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연방정부 역시 2022년 1월 1일부터 백신 2차 접종까지 끝나지 않은 선수나 선수단 관계자는 캐나다에 출입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추가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다시 어빙과 브루클린 얘기를 하면요, 브루클린의 단장인 션 막스는 어빙이 아직 많은 선수들과 훈련을 함께 한 것도 아니고 팀 관계자들이 어빙을 직접 만나서 상태를 체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어빙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빙의 복귀는 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티븐 애쉬 감독은 시즌 중에 열린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어빙이 언제 복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빙을 염두에 둔 전술보다는 어빙이 일단은 이번 시즌 뛸 수 없다는 가정하에 전술을 짜고 팀을 운영해 가겠다, 그리고 어빙이 복귀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어빙을 어떻게 이 전술에 녹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다 라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브루클린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은 브루클린이 단지 부상 선수들이 많아져서, 그리고 뛰지 못한 선수들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어빙을 복귀했다기보다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이 될 게 분명한 어빙이기에 지금 현재 어빙을 복귀시켜서 다른 팀들에게 어빙이 이렇게 건강하고 아직도 농구를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해서 트레이드를 하려는 속셈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쪽 언론인 SNY의 이안 베클리라는 사람의 기사에 따르면 현재 어빙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는 팀은 댈러스라고 합니다. 댈러스는 포르징기스라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브루클린과 어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브루클린 선수들 중에 어빙과 제임스 하든 모두 이번 시즌이 끝나면 선수 옵션이 있고, 많은 관계자들은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이 끝나면 선수 옵션을 하지 않고 자유계약 시장에 나올 게 거의 확실하다고 믿는 분위기예요. 단장인 션 막스는 시즌 시작 전인 2021년 8월까지만 해도 두 선수 모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쳤는데요. 아직까지도 같은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빙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이 끝나고 브루클린과 재협상을 할 게 아니라면 FA 시장에 나와서 다른 팀과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라면 20경기밖에 못 뛰는 브루클린보다는 댈러스에 와서 40경기를 다 뛰고 자신이 건재함을 과시하는 게 이번 시즌 끝나고 자유계약 협상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빙의 복귀는 브루클린의 빅3인 어빙, 하든, 듀란트를 우리가 이제 곧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쩌면은 꼭 댈러스와의 트레이드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대형 트레이드가 곧 터진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 못했던 것들을 터트린 어빙이기 때문에 어빙은 복귀 이후에 또 한 번 우리가 상상 못했던 무언가를
터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빙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다른 스포츠 리그들처럼 NBA 역시도 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 흥행이 계속 저조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빙의 복귀로 또 다른 스토리라인들이 탄생을 할 거고 이것을 통해서 흥행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언제나 상상했던 것 이상의 큰 이슈를 몰고 다니는 어빙이 이번에는 파트타임 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 브루클린에 복귀하게 된 이야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빙이 파트타임 플레이어로 돌아오게 됐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